디테일에 승부가 걸려 있다는 걸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 유형 중에서 두 번째 주제로 가서 문제 유형. 자, 13, 14, 15번 요 놈들의 공통점이 뭐죠? 요 녀석은 불법행위. 요 녀석들은 가족법 분야와 관련되어 있고요. 뭐 노동법 분야도 좀 섞여 있기도 한데 어쨌든 가족법 분야. 그러니까 이게 결국 민법 분야야. 민법 분야와 관련된 문제가 굉장히 역시 내용상으로 디테일합니다. 이제 물어보고 있는 거, 여러분들한테 물어보고 있는 것들 디테일하고요. 그 다음에 제시된 자료가, 제시문 자체가 정보량이 어마무시해요. 정보량이 어마어마해요. 엄청 많습니다. 이런 문제를 어떻게 대처해야 돼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디테일하게 민법과 관련된 세밀한 내용들까지 다 정리가 돼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체계 정리하지 마세요. 체계 정리하는 게 여러분들 공부가 아니야. 어디다 정리해야 돼? 여기다 제발 머리에다 좀 정리하세요. 체계 정리가 되어 있고 뿌듯해. 막 정리만 해놨어. 뿌듯해. 머리에 들어가 있어야지. 그래야 문제가 풀리지. 머리에 집어넣는 거 꼭 하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런 문제를 풀 때 여러분들 문제 푸는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태도. 어떤 태도냐. 정보량이 많고 이미 알아. 이런 문제 딱 나오는 순간 여러분들 딱 보자마자 본능적으로 거부감이 느껴지고 아 어렵겠다. 정답률 낮겠다. 여기서 시간을 많이 허비하겠다. 그러다 보면 자신감이 어때요? 자신감이 떨어져 있어. 자신감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문제 읽어봤자 문제가 제일 읽히지도 않고 독해도 안 되고요. 결국 틀립니다. 시간만 잡아먹고 그냥 차라리 포기해. 포기하는 뜻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디테일하게 내용 정리가 돼 있고 정신무장이 돼 있으면 되는 거야. 자신감을 갖고요. 아, 내용 정리가 잘 돼 있으면 자신감 있지? 풀 수 있어. 이러고. 자신감을 가지고 그 다음에 정독하는 습관. 정독. 끊어읽기. 끊어읽으면서 가야 돼. 끊어읽으면서. 쓱 읽으면 안 돼요. 끊어읽으면서. 그 다음에 정리하면서 풀어야 돼요. 정리. 자, 예를 들어 갑과 을은 혼인을 했고요. 그 사이에서 A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A는 어쩌고 이런 거 정리하면서 이렇게 가족관계도나 그 다음에 인물관계와 관련된 정리를 하면서 풀어야 돼. 물론 그렇게 푸시는 분들 많을 거라고 보지만 아닌 분들도 또 많단 말이야. 눈으로만 풀려. 그러면 여러분들 국어 비문학 문제 풀 때하고 똑같아. 이러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서 틀려. 결국은. 그럼 뭐 하려고 이거 넘어가야지. 다른 문제 풀어야지. 그래서 자 이렇게 불법행위나 가족법과 관련된 문제가 출제되었을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된다? 자신감을 갖춰야 된다. 그 자신감의 근원은 바로 디테일한 내용 정리가 있습니다. 내용 암기가 돼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또 문제 풀 때의 태도 끊어읽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정리하면서 풀어주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자 마지막 내용 선거 20번 선거 조심스럽게 예측하는 거예요. 올해 선거 도표 과거처럼 나오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예상을 해봅니다. 근데 나올 수 있어요. 이게 전조가 좀 보이긴 했어. 이미 작년도 있죠. 작년 6월 평가원에서 선거 문제가 어떻게 나느냐. 갑자기 국회의원 선거, 대통령 선거가 아니라 어떤 단체 대표를 뽑는 선거인데 이게 기존의 선거 문제하고 전혀 다른 유형이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당선자 결정 방식과 관련된 내용을 물어봤다고. 당선자 결정 방식 그냥 상대 다수제로 당선자를 결정할 때와 그 다음에 절대 다수제 방식으로 갔을 때 당선자 결정 그때 당선자 누가 되겠냐 뭐 이런 걸 물어봤어. 그러니까 이렇게 이미 시도를 했어. 그 다음에 작년 9월에는 기존대로 계산 많고 뭐 병립형이나 연동형 그 다음에 막 선거구제 개편 그러니까 선거제도의 개편 문항 나왔거든. 수능은 요게 또 나왔어요. 작년에도 뭔가 시도. 그전 연도에는 6, 9, 11 전부 다 선거제도 개편안과 관련된 문제가 나왔는데 작년에 이렇게 시도가 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재작년쯤에 가더라도 재작년부터 이 선거구제도 개편 문제가 좀 완화됐어. 평가원 문제들이 난이도가. 이런 걸로 봤을 때 이미 한 2년 전부터 평가원은 기존의 선거 표 문제를 내는 데 있어서 좀 변화를
시도하려는 모색하려는 모습이 엿보였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올해 6월 이상한 선거 관련 문제이긴 한데 이상한 게 나왔어요. 기존의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된 전혀 상관이 없어. 그 다음에 지금 9월 아예 뭐가 나왔어요? 선거제도 개편이긴 한데 그냥 개념으로 냈어. 개념을 정확하게 잘 알고 있느냐 이런 걸 했다. 그러면 11월 수능에서 우리가 어떻게 예측을 해야 돼요?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구나. 이렇게 예측이 돼.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구나. 이렇게 예측이 돼요. 그런데 작년 수능을 봤을 때 꼭 얘하고 얘처럼 안 나오고 기존 유형대로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대비를 어떻게 돼? 11월 수능 대비. 우린 만전을 기해야 되니까. 첫 번째, 기존 유형도. 기존의 현행제도 방식에서는 어쩌고 개편은 이렇게 한다. 그러면 현행 방식일 때 의석수 산출, 개편할 때 의석 산출. 이것도 다 하는 문제. 그것도 연습을 꾸준히 해야 돼. 그런데 이제 하나 더 늘어난 거야. 기존 유형 그대로 여전히 여러분들 공부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떻게 해야 돼요? 선거 관련 내용 개념 디테일하게. 디테일이 승부야. 디테일.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최근에 선거 공영제 문제 요즘 본 적 있어? 그런 거 이제 해놔야 돼. 소선거구제하고 중대선거구제의 비교, 공통점, 차이점 뭐 이런 것들 비교해봐. 그치? 그 다음에 비례대표제도 그렇고 상대 다수제 뭐 이런 것들. 비례대표제의 개념들도 잘 다시 한번 비례대표제를 시행하게 되면 장점, 단점 뭐 이런 것들 있잖아. 정리. 민족선거의 사원칙도 다시 한번 정리. 이런 내용 점검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것만이 아니라 이런 거. 그렇다고 요 얘기했다고 요걸 안 하면 안 돼. 이렇게도 나올 수 있으니까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생각보다 좀 시간이 길어. 한 20분 찍었나요, 피디님? 17분이요? 체감이 길었구나. 마지막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전반적으로 제가 드렸던 말씀의 전반적인 가장 핵심이 뭘까요? 제발 내용을 대충 이해하고 대충 암기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암기하세요. 수능 시험은요. 원래 취지는 이해력을 테스트하는 거였습니다. 과거에 추론 능력 이해력 테스트였어요. 근데 지금은 변별력을 가려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이해력 테스트가 아니라 어때요? 이해는 수업 시간에 하고 학교에서 암기돼 있니? 암기된 것을 토대로 추론하는 거야. 암기 없이도 추론 가능한 게 초창기 수능이었다면 지금 수능은요. 암기가 교육과정 내용은 암기가 되어 있는 상태 그 암기 내용을 토대로 추론하는 쪽으로 많이 지금 가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암기는 기본인 거야. 디테일한 암기, 디테일한 머리 내용 정리. 암기랑 또 싫어하니까 내용 정리. 이거 하고 그다음에 이게 잘 돼 있으면 자신감이 있잖아. 그 자신감이 있으면 당연히 성적은 따라오기 마련이다. 이 말씀입니다. 오케이? 자, 이 정도까지 해서 정치화법 총평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